안녕하세요. 날씨아재TV 판기성입니다. 오늘은 또 한파가 온다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10월 17일에 63년 만에 한파가 내려오면서 설악산이 영하 9.3도로 최저를 기록을 했고요. 서울도 영상 1.3도로 63년 만에 한파였는데요. 일주일 정도 한파가 지속된 다음에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다가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평균보다 좀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또다시 다음 주에 강한 한파가 내려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11월 7일이 겨울로 접어든다는 입동입니다. 그런데 올해 입동인 7일은 서울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11도, 21도가 예상이 됩니다. 입동이라는 절기가 조금은 무색을 한데요. 다만 입동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인 8일에 기압골이 통과한 다음부터는 강한 한파가 내려옵니다. 입동 절기의 체면은 아주 조금 세워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한파는 10월 17일 한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추울까요? 그림은 기상청 주간 기상온도 예보 그림입니다. 8일은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평균보다 최저기온은 높지만 최고기온은 5도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나 9일은 2차 전선이 다시 내려오면서 영남과 동해안 지방을 제한 전국이 비 또는 눈이 내립니다. 서울은 최저기온은 비가 오기 때문에 평년과 같은 5도로 예상이 되지만 낮 기온은 9도로 평균보다 5도 이상 낮습니다. 그리고 10일은 서해상에서 해기처럼 만들어진 눈비구름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전라지방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은 서울 최저기온이 4도로 평균보다 2도 정도 낮은 추위입니다. 11일은 해기처럼 난 비구름의 영향으로 충남, 전라권, 제주권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울 최저기온은 영상 3도, 그리고 기온이 가장 많이 내려가는 금요일에는 영상 1도로 10월 17일 한파 때보다 오히려 기온은 더 내려가면서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평년보다 추운 날씨는 13일까지 지속된 다음에 14일은 평년과 기온이 비슷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15일서부터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기온만 놓고 본다면 이번 한파는 다음 주 화요일인 9일부터 시작하면서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추워질까요? 첫째, 북서쪽에서 강한 고기압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압골 자체가 무척 기압 경도가 강하고 세다 보니까 북서쪽의 1035헥토파스칼 고기압이 그림에서는 약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매우 강한 고기압이 되죠. 10월 8일 영국 UN 모델과 유럽 중기청 ECMWF 모델을 보면 우리나라 북쪽에서 길게 남쪽으로 전선이 서서 통과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선의 영향으로 8일은 전국적으로 강한 단속성 비와 함께 천둥, 번개, 그리고 태풍급의 강풍, 또 우박도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남쪽 전선이 빠르게 빠져나가게 되면 오히려 그 북쪽에는 한반국적 북쪽에 중심을 두는 고기압이 남쪽으로 쳐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2차 전선이 통과하면서 영향을 주는데요. 그림은 9일 예측 모델로 우리나라는 2차 전선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지만 8일처럼 강한 비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8일보다는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악, 경기 북부 내륙 지방으로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 산악 지방으로는 폭설 특보까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일에는 기압골 영향이 아닌 서해상에서 차가운 공기와 서해의 기온 차이로 만들어진 비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부 지방에서는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대개 경기 이남 지방, 충청 지역, 전라 지역으로 눈비가 내리겠는데요. 이외에는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하면서 비구름의 영향이 없겠지만 기온은 복사한 행각으로 인해 다음 주 기간 동안은 계속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층의 한기 아주 매우 지금 강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일 ECMWF의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인데요. 북만주에 아주 매우 강한 상층 저기압 중심이 위치하고 있죠. 상층 분리 저기압이라고 부르는데 한겨울철에 이렇게 원형으로 분리 저기압이 만들어지면 최소 일주일에서 보름 이상 추운 날씨가 지속이 됩니다. 일기도에서 850헥토파스칼의 등온선은 색깔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5km 상공의 기온이 영하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층이 사흘이 지난 12일 상층 일기도 예측도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이 상공 1.5km에 계속 영하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모델 예측처럼 500헥토파스칼 일기도 등압선이 남북으로 길게 쭉 서게 되면 제트기류가 북쪽으로부터 북극 한계를 중위도로 끌어내리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한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겨울철에 지상으로만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고요. 이번처럼 상층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추위는 오래가지 않는데 이번처럼 상층에서 골이 깊게 받쳐주면 한파가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기상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온이 크게 낮아집니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한파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태풍급 강풍입니다.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등 평지 지역은 순간 최대 풍속이 15에서 20m의 강풍이 불겠고요. 산악과 해안 지방은 25m에서 30m의 매우 강한 태풍급 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시설물 파손이 뒤따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시고요. 또 바람이 강하면 체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서울 지역도 다음 주 동안 오전 시간대에는 체감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8일 기압골이 통과할 때 매우 강력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비활성 한den전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천둥, 번개, 그리고 우박 현상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당연히 바람이 강해지면 파도도 높아집니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박 운행이 중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안 지역으로는 월파가 예상되기 때문에 해안가 방파제에서 바닷물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하고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시 겨울 한파가 내려오게 되면 더 춥게 느껴지고요. 신체가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심혈관 질환자, 호흡기 질환자, 그리고 노약자들은 체온 유지에 각별하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외출 때는 모자, 또 머플러, 장갑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